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나이트클럽에 순천시 공무원들이 방문해 논란이 됐었죠. 순천시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업소를 방문했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출입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가격리가 끝나는 21일 이후 대면 조사를 실시해 복무 지침과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공무원 8명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나이트클럽을 방문해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수산물 중매인과 시장 상인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여수시가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그제 수산물 중매인과 수산물 시장 상인 등 일가족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접촉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서시장과 교동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을 전수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만공사 측은 항만시설 개선을 통한 항만 활성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 광양항의 올해 1분기 처리 물동량은 7,1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전체 예상 물동량을 전년 대비 7% 증가한 2억 9,500여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도 235만 TU로 전년 대비 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시작되면서 세계 경기의 회복과 함께 석유화, 철강 업계의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른 것입니다. 수입과 수출 수요도 분명히 지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상당한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회복은 되겠지만 조금은 이제 점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측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 항만 시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항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 사업은 내년 말 완공 목표로 현재 17%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의 자동화 항만, 광양항 스마트부두 건설 사업도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자족형 광양 항만을 통해서 저희들이 광양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러한 또 광양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이러한 항만공사가 지금 되기 위해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만 경기 침체에 파고를 넘기고 동북아 복합 물류 거점 여수 광양항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립니다.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 공연과 박용준 열사의 사연을 담은 영상 등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기념식에는 5.18 유공자와 정부 인사, 여야 대표 등 99명이 참석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릴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 대선 후보 빅3가 호남에서 본격적인 세결집에 나섰습니다. 가장 늦게 대권 가도에 뛰어든 정세균 전 총리가 어제 저희 여수 MBC를 방문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초반 당내 지지세를 보여주는 이른바 포럼 정치에서 좋은 출발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지도를 끌어올릴 보관이 있습니까? 왕도는 없죠. 그렇지만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잘 소통하면서 정책과 비전으로 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총리님의 행보와 관련해서 위기 극복, 또 정권 재창출, 특히 준비된 대통령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단어가 강조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어요. 우선은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우선인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도 아마 상처가 매우 깊고 클 것 같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원산 회복이 아니고
좀 더 나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담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불평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것이 그 더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역 방문의 첫 일정이 여순사건 유령비 참배였습니다. 지역 현안에도 관심이 많다는 뜻일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지역 현안 앞으로 어떻게 챙기시겠습니까? 예, 잘 챙겨야죠. 우선 여순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과거에도 입법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번에는 아마도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 출신 김효재 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성과도 나고 있어요. 그래서 법안 소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거 말고도 현실적으로 엑스포 이후에 그 유엔 기후협약 당사자 총회 캅이라고 하죠. 캅 28. 그걸 유치하는 게 아마 제2의 엑스포를 이 지역에 만들 수 있는 계기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수, 순천, 광양, 고흥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전남 동부권에 사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좋은 데 살고 계세요. 여긴 우선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요. 또 조상들도 아주 훌륭했고 자부심이 있는 곳이죠. 또 지금은 이제 문화 관광 측면에서 각광을 받는 곳이어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좋은 곳이다. 그리고 그간에 그 산업도 활발하게 일어난 곳 아닙니까? 지금 잠시 주춤하는 기색이 있지만 그런 산업들도 잘 현대화하고 특히 산단 같은 거 잘 고치면 그러면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도 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그 풍요롭고 또 복된 그런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을 잘 갖춘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의 일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끝으로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국민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어서요. 국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잘 가꾸어 갈 것인지 그런 과제들을 잘 발굴하고 있어요. 아마도 곧 당에서 경선 룰이나 프로그램 또 일정 이런 게 나올 터이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주부터 광양 매실 수매가 본격화합니다. 광양시와 지역 농협은 올해 광양 매실의 적정 수확 시기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청매실의 수매 시기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로, 홍매실의 수매 시기를 다음 달 14일부터 7월 3일까지로 확정했습니다. 매실 수확 적기는 매실의 구연산 함량이 최고로 달한 때이며 청매실의 경우 개화 후 80에서 90일경, 홍매실의 경우 개화 후 110에서 120일쯤에 해당합니다. 여수 금오도 주민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된 구역 가운데 농경지와 산림에 대한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 남면 금오도 주민들은 지난 1981년 금오도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주택 신축이나 농지 개간 등이 불가능했고 최근에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도 편의시설조차 설치할 수 없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편이 40년 이상 되풀이되고 있다며 수차례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남면 일부 지역의 공원구역 해제와 국립공원 재조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의회 황제 접종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유령 식비 결제 의혹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식당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내역은 있는데 정작 밥을 먹은 시의원은 없습니다. 게다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계정 결의안
목포시의회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의원은 22명 중 7명뿐. 의장과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입니다. 이 중 예결위원장은 예결위가 열리는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법인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모든 업무 추진비는 그냥 월별로 회기 중이 아니어도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예산결산위원장님 카드만 예결위 구성되어 있는 그 기간에만. 최근 열린 예결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모두 닷새.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사흘 동안 예결위원장은 4차례에 걸쳐 85만 8천 원을 식사비로 썼습니다. 4곳 모두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에 있는 식당입니다. 예결위원장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식사를 함께한 사람은 예결위 소속 의원 등 9명. 이상하게도 그날 예결위원장과 식사했다는 시의원은 1명도 없습니다. 예, 안 했어요. 공식적인 그 카드로 전혀 한 번도 안 했고 위원장 카드 안 넣었죠, 한 번도. 더욱이 3월 당시 사적 모임 기준은 4명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제출된 증빙대로 9명이 함께 식사했다면 방역수칙 위반이고 설사 식사를 따로 했다 하더라도 한 개의 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쪼개기 식사 의혹이 짙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CCTV 분석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식당 주인의 의견도 한번 들여보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제 접종 의혹에서 주사를 놓은 정황은 확인이 됐는데 주사를 맞은 사람은 없었던 목포시의회. 식비는 결제됐는데 정작 밥을 먹은 사람은 없는 황당한 일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25일 임명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일부 위원들의 편향성과 자질 논란이 제기됐지만 각 기관에서 추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 대해 결격 사유 유무를 조회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모두 법령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만형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선정된 가운데 전라남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수시와 삼남석유화학은 어제 인력 채용 여수시민 가점제 적용 협약식을 갖고 양 기관의 상생 발전과 여수 지역 청년 실업 해소, 인구 증가 시책 동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남석유화학은 신규 인력 채용부터 여수시민 가점제를 적용하고 여수에 거주하는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부터 7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이후 전체 채용 인원의 58%를 지역 인재로 채용했습니다.